네, 안녕하세요. 한자월드 그랜드슬램 강사 오재호입니다. 오늘도 그 3급 강의 2강째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 첫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2강도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또 2강도 저와 함께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2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지난 시간 한자만 외우기라고 해서 이 책에만 있는, 그러니까 그 한자만 외우면은 뭐 다른 한자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한자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둘 이상의 음으로 읽힌 한자라고 해서 이거는 기존의 책에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디 있냐? 주로 부록 뒤쪽에 이게 붙어 있어요. 이 내용이. 근데 저는 이게 뒤쪽에 있을 내용이 아닌데 보면은 한자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여기 보셔도 이 별표 친 게 제가 그 기출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까다롭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록에 두기엔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일부러 앞으로 빼놨으니까요. 그 점 유념해 두시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뭐 땅 이름 구, 거북귀, 터질균 이렇게 많아요. 3개나 되죠. 이게 제가 부수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설명드릴 때는 총액수가 좀 안 맞게 제가 그 글씨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거북구자 보시면요. 이게 16획이죠. 저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다섯, 여섯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일곱, 여덟 하고 아홉, 열 이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열, 한 다음에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 다음에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씁니다. 이 가운데가 비워져 있는, 왜 비워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붙여 있다고 배웠는데 두 가지 다 통용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부수도 이게 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부수고요. 그 다음 땅 이름 구루는 별로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미시 많이 들어보셨죠? 그 구미시고 그 다음에 뭐 구지가라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뭐 구워 먹겠다 이런 그 시가가 있었는데 고대시가 그것도 구자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북귀자, 귀자는 귀감, 그래서 타의 뭐 귀감이 되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거울사만 공부할 만한 그런 건데, 그래서 귀감이고요. 균열, 이 거북이 등껍질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거를 본떠가지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양. 그걸 균열, 뭐 벽에 균열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갈라져 터진다는 의미입니다. 균열. 이게 16획이고 제부수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 다자랑 차자인데요. 여러분들 차는 주로 어디를 드세요? 차 어디를 따 드세요? 뭐 뿌리를 우려 드시나요? 그러진 않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녹차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녹차 잎을 따죠. 그쵸? 잎을 따서 드시니까 일단은 잎하면 뭐예요? 풀초죠, 풀초. 그래서 풀초를 먼저 써주시고요. 다자는 이렇게 해서 씁니다. 이게 다로 읽어요. 원래는 여기서 여자에서 왔다 그러는데 이렇게 전체가 이 차 두 가지로 읽어요. 이게 부수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뭐 다반사는 뭐 말 그대로 차나 밥 먹는 일 같이 그냥 일상적인 일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라고만 읽진 않죠. 차도 돼요. 여러분들 뭐 차 마시러 가자, 뭐 차 먹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때는 뭐 홍차, 녹차 이런 때 차로도 읽는다는 거. 그리고 차는 주로 이 이파리를 먹기 때문에 이 풀초가 부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엿탕, 엿탕자인데요. 옛날에 단 게 뭐가 있었을까요? 뭐 엿 같은 거, 엿을 뭘로 만들어요? 엿기름 같은 거를 주로 그 쌀의 그 성분을 만들거든요. 여러분들 밥 같은 거 오래 씹어보세요. 단맛 나죠? 거기서 나왔거든요. 옛날에 무슨 뭐 사탕수수 이런 게 중국에 있었나요? 아무튼 이 단맛에서 이 쌀에서 그 오래 씹으면 단맛이 있어서 거기서 연상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쌀미자를 붓으로 쓰고요. 그 다음 당자는 보시면은 이게 당나라 당자거든요. 이게 소리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당이나 탕으로 씁니다. 엿. 이게 부수라고 말씀드렸죠? 부수 체크해 주시고요. 보시면 뭐 당도, 이거의 당도가 몇이냐, 뭐 당도, 당질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설탕 많이 들어보셨죠? 사탕이나 이것도 사탕도 한자입니다. 예. 그리고 탕수육,
탕수육을 뭐 탕수욕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가끔씩. 근데 뭐 단물을 목욕하는 것도 아니고 욕이 아니라 육이라는 거, 고기육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탕수욕이 아니라 육이요. 그리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비율, 거느릴 솔자인데 이거는 제가 일단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설명이 힘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쓰고요. 일단 이게 거물 현자죠. 거기에 점점 4개를 찍고 여기 십자 찍는데 이게 뭐냐? 일단 부수는 이 중에 부수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로 위에 이 거물현, 요놈이 부수입니다. 거물현이. 그래서 이게 이 거물현 실이라고 제가 전에 그 부수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그래가지고 실을 짜는 건데 이게 지금 이걸로 돌리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이게 물이 지금 탈수되는 뭐 그런 현상을 묘사한 건데 이걸 글쎄 제가 비율로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각도 몇으로 몇 바퀴 돌리면은 몇 대 몇으로 돌리면은 뭐 물이 잘 짜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아무튼 그랬나봐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 대 몇으로 돌려야 이렇게 잘 짜진다 비율. 그래서 비율. 그러고 부수는 이 거물 현자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비율을 할 때 쓰고요. 솔자는 뭐 거느린다 그러니까는 뭐 경솔이나 통솔 뭐 이끄는 거죠. 그 통솔력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쓰입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또 3개나 돼요. 그 음이 3개나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는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요. 이것도 제가 일단 써드릴게요. 이게 뭘 본다냐면은 제가 흰백자가 물론 해골도 뜻하지만 이 손톱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손톱을 나타냅니다. 손톱으로 검은고를 연주하는 거를 그 본뜬 거거든요. 잘 보세요. 검은고에 실이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실이 있고요. 실로 이렇게 검은고를 타는데 검은고 밑에는 뭘로 만들어요? 이 큰 몸통을 나무로 만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를 써줍니다. 검은고. 그래서 검은고를 지금 켜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 손톱으로요. 이렇게 켜고 있는 모양인데 그 검은고를 키는 게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검은고 키는 게 음악이라서 이런 풍류 악자를 거기서 나왔고요. 이 검은고 키면서 음악을 하면서 막 즐겁지 않으세요? 막 슬퍼 이러나? 즐겁죠. 그래가지고 즐길 낙자. 그리고 막 즐기면 좋잖아요. 이게 너무 이 검은고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좋아할 요자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3가지 연관해서 알아두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부수는 나무목입니다. 아무래도 줄만 있으면 뭔지 모르죠. 뭐 기타인지 뭔지 나무 같아 이렇게 판판해 이게 검은고구나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목이 부수고요. 뭐 고락, 괴로움, 즐거움 뭐 이런 뜻이고 향락, 오락 이런 것도 다 낙자 이거 쓰고요. 음악, 현악 이 현자는 이게 줄현자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줄로 된 악기 그거는 다 현악이라고 하고요. 현악 사중주에 뭐 다른 뭐 색소폰 이런 거 만들어가죠. 현으로 된 거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산요수 이거는 요자는 요산요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요로 읽는 걸 요산요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이건 암기해주세요. 다른 데서 요로 읽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뭐 이자 나오고 산수 나왔다 무조건 요로 하세요. 네, 그러면 뭐 안 틀리실 겁니다. 다른 데 요로 읽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기 말고는. 딴 데도 뭐 악이나 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변방세, 막힐 색자인데요. 이것도 계속 제가 그 질문보다는 미리 써드리는데 이게 좀 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막힐 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막힐 색 뭐가 막혀있다. 막혀있다는 거는 물론 뭐 벽으로도 막혀있지만 옛날에는 막 뭐 흙으로도 막 막아놓고 이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흙으로 이렇게 막 덮어놓고 막아놓고 그래가지고 이게 일단 흙토부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보시면은 이게 원래 자는 이게 아니고 이 장인 공자 있잖아요. 이게 4개가 이렇게 달려있고 이게 손이고 손으로 이렇게 이게 장인 공자가 죽으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죽으라고가 아니라 이 조상님 받들 때 그런 뭐 도구 같은 거 그런 건데 그게 안에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양이에요. 이 집 안에 집이나 이게 뭐 사당을 의미하는데 그걸 이렇게 채워 넣는 거 그래서 막아놓은 거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라서 이제 막힐 색 그래서 폐색 막
말아놓은 거죠. 그리고 변방 세자로도 쓰입니다. 뭐 세용지마 많이 들어보셨죠? 뭐 세상에서 세용지마라고. 그리고 요새 아주 중요한 거 요충지죠. 적이 오는 데를 딱 미리 알고 그렇게 딱 막는 그런 요새 할 때 세자로도 쓰인다는 거. 변방.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찾을 색 노삭인데 노삭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노가 뭐냐면은 노줄 아세요? 노끈 아시죠? 노끈을 꼬는 거예요. 꼬는 모양으로 건데 끈이다. 끈이면은 뭐겠어요? 부수. 끈이면은 아무래도 실사, 그렇죠? 실사가 부수입니다. 실사가 밑에 놓이고요. 이걸 이렇게 꼬는 거예요. 위에서 꼬는 거라 요 꼬는 요거랑 그다음에 기구 이렇게 해서 노삭, 그다음 찾을 색. 삭이랑 색이랑 좀 비슷하죠?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근데 삭으로는 많이 시험에 출제가 안 돼요. 삭으로 많이 안 일으키고요. 색으로, 그래서 색인 많이 들어보죠. 색인부나 뭐 책 맨 뒤에 보면 색인이라고 해서 뭐 몇 페이지 잘 돼 있잖아요. 그게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사색, 깊이 생각하고 뭐 이치를 파악한다. 그렇게 해서 사색 할 때도 이 색자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수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실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줄습이나 열십. 줄습, 열십. 저는 줄습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줄습으로 설명드리면은 뭘 줍는다 그러면 여러분 뭘로 주세요? 뭐 집게로 줄 수도 있지만 집게 이전에 손으로 줍죠. 손. 그럼 뭐가 부수? 손. 그렇습니다. 손수가 부수겠죠? 손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습은 십하고 좀 비슷하죠. 십. 그래서 십은 또 합하고 비슷해요. 그쵸? 왜 이러지? 그래서 합하고 비슷해서 이렇게 합한 합자를 여기 써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습, 그 다음 열십으로 쓴다는 거. 그래서 줄습으로 보시면 수습, 뭐 이렇게 널려져 있는 걸 좀 수습해라. 수습해서 뭐 걷어서 정돈 좀 해라 이런 뜻이죠. 수습. 그리고 열십을 왜 이걸 쓰냐 좀 헷갈리시는 분들 있어요. 이 열십 이거 아니냐? 근데 왜 이걸 쓰세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가진 자라고 뭐 가진 자의 횡포 그런 가진 자가 아니라요. 그러니까는 위조를 방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저랑 이제 친구랑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저는 10만 원을 빌렸어요. 그 친구한테. 그래, 10만 원. 10만 원. 딱 썼어요. 한자. 그러고서는 받고 이제 한 열흘 있다가 가서 야, 임마, 야, 잘 썼어. 10만 원. 근데 야, 무슨 10만 원이야? 나 1,000만 원 빌려줬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1,000만 원 빌려줬어. 그럼 뭐, 진짜 1,000만 원인데 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위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한자는요. 그래서 이거를 좀 위조가 하기 힘들게 그렇게 쓴 게 가진 자라고. 그래서 열십자를 이렇게 씁니다. 뭐 1이나 2, 3 같은 것도 위조가 쉽죠. 1도 뭐 금방 이렇게 하면 10자가 되고 1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 되고 뭐 2도 하나만 하면 3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1, 2, 3, 10 뭐 이 정도가 가진 자가 있어요. 그거를 참고삼아 제가 빨리 써드릴게요. 1은 이렇게 쓰고요. 이게 하나 일자고 두 이자는 이렇게 해서 조개패 들어가고 이렇게 이게 2자고요. 3자는 이렇게 이게 3자입니다. 그리고 10은 이렇게 쓰고요. 참고삼아 알아두시고요. 진도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보시냐면 다음 점을 넘어갔어요. 같을 약, 반야 약자인데요. 이거는 이 벌써 풀이 나왔으니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풀초가 부수인데요. 풀초에다가 이렇게 써요. 같은 약자, 반야 약자인데 이게 풀초가 부수고 왜 풀초가 부수냐? 뭐가 다냐? 지금 뭐 오른쪽에 풀 뜯으면 오른손이죠. 오른쪽으로 뭐 이 풀 뜯으면은 발음 나는데 뭐 같냐?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풀초가 제가 책 좀 여기다 놓고요. 풀초가 풀이 아니라 그 옛날 무당이 그 막 굿하거나 이럴 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막 굿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손 모양을 본다는 게 풀초거든요. 여기서는 그 풀의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무당의 그 모양이고요. 이게 지금 그 제기죠. 제기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그 그릇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그 무당이 제사 지내고 그러는 게 신의 뜻과 일치해야 되잖아요. 같아야 되잖아요. 신의 뜻을 어긋나게 해봐요. 그러면 금방 당장 재앙이 일어나죠. 그렇죠? 신의 뜻에 합치되고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같을 약자, 신의 뜻과 같아야 된다. 그 무당이 하는 그 행위가 그 원하는 게 그렇게 해서 같을 약자로 쓰였고요. 여기서 파생된 게 반야야로 있습니다. 반야는 이렇게 쓰긴 하는데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요. 그냥 참고서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 약으로 쓸 땐 약간 만약 할 때 이 약자를 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풀초가 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 무당의 손의 의미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거기 시라카와 선생님 일본의 그 책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요. 찌를 척인데요. 여러분들 뭘로 찌르세요? 여러분들이 안 찌르죠? 죄송합니다. 뭐 범죄 현장에서 막 찌르잖아요. 사람 뭘로 찔러요? 흉기가 주로 칼로 찌르죠. 칼로 찌릅니다. 칼로 찔러서 칼도를 이렇게 쓰고요. 자자는 자를 이렇게 읽어요. 이걸로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찌를 자가 이게 찌를 자고요. 부수는 칼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자살은 본인이 죽는 게 자살이 아니라요. 이렇게 찔러 죽이는 그 자살이고, 자산, 찔른 상처, 자객, 몰래 이렇게 숨어있다가 탁 찌르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죠. 척살을 찔러 죽이는 거, 그걸 나타냅니다. 그럼 다음 보시겠습니다. 별진, 떼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전에 제가 그 부수 시간 설명을 드렸어요. 부수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를 뜻하냐? 조개를 뜻한다. 뭐 조개 모양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게 조개가 막 촉수를 내밀고 막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모양을 뜻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 별, 때 이거는 거기서 그 음만 빌려온 거예요. 뭐 조개랑 아무 상관없죠. 별, 하늘에 떠있는 별이랑 조개랑 상관있나요? 때, 뭐 그런데 이거는 주로 그 간지라고 아시죠? 12지지. 그 간지에 쓰입니다. 간지에 쓰여서 경진, 뭐 경진년 그런 게 있죠. 탄신, 좀 뭐 임금이나 성인이 태어난 걸 탄신일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생일도 탄신일이라고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넓힐 척, 닭을 탁자인데요. 탁은 별로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여기 아직 기출도 안 돼 있고요. 탁본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넓힐 척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를 넓힌다, 뭘로 넓히세요? 응? 뭘로 넓혀요? 손, 그쵸? 손수부수. 넓히고, 척, 석 좀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석. 아니면은 뭐를 좀 넓히고 개간하고 그럴 때 좀 돌을 많이 고르잖아요. 손으로. 그 땅을 좀 일구고 할 때. 그래가지고 또 석자로 그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넓힐 척자인데, 이 손수가 부수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간척, 간척 사업 아시죠? 뚝으로 물을 막고 물 빼내서 그 땅을 이렇게 일구는 거. 그거를 간척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출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길침, 성신자 보시겠습니다. 잠길침, 성신. 성심은 심씨 아시죠? 성심씨? 뭐 심은진 뭐 그런 분들. 심자 쓰는데 성이 그때 심자 이걸 씁니다. 그리고 잠길침, 여러분 잠긴다. 어디에 잠긴다? 어디에 잠기세요? 주로 뭐 우수에 잠겨 이런 뭐 감상적인 거 말고요. 물에 잠기죠. 물에 사람이. 사무소면 물에 잠깁니다. 물에 잠기고 이거는 이 오른쪽은 심자. 이렇게 해서 쓰고요. 물에 잠긴다고 그랬죠. 부수는 선수교. 그래서 보시면요. 잠길 침자, 침강. 침장, 뭐 침체된다, 뭐 경기 침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렇게 씁니다. 침장, 잠긴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침, 성심, 심씨분들도 이걸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3급 배정 한자로, 원래 배정 한자였지만은 이제 본격적인 배정 한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억이 처음 나오는데요. 여기 뭐 첫 번째 자음이고 14개 자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처음부터 막 왜 이렇게 많어 기억이 막 진짜 지루해 이러실 수가 있는데, 또 기억만 넘어가면 니은도 짧고 뭐 얼마 안 되니까요. 금방금방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이 좀 약간 지워질 수 있는데 참고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제 기억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가가 나왔는데, 실험이 뭐냐, 이 뭐 부엌 같은데 물건을 얹어 놓으려고 이렇게 뭐 선반같이 그렇게 해놓은 걸 실험이라고 해요. 나무를 받쳐놓은 건데,
제가 뭘 받쳐놨다고 그랬죠? 나무를 받쳐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나무로 주로 만듭니다, 성가는. 그래서 나무목이고, 실어는 뭐라고 그랬죠? 가 여러분들 어느 한자를 주로 많이 하시나요? 가짜, 더할 가짜 혹시 아세요? 힘력에 있고, 더할 가짜. 이렇게 해서 이 가짜가 실어 가짜입니다. 뭐 가공, 가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십자가도 이 가짜를 씁니다. 부수는 나무목이라는 거. 나무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실어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울 가짜입니다. 아름다울 가짜. 여러분 아름답다고 하면 뭐 꽃을 주로 연상하시죠? 꽃. 근데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시나 모르겠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제가 노래 잘 못하는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네, 그러면은 뭐가 아름답다고요?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이 오른쪽은 흑토 두 개를 써서 이게 원래 규자인데 가짜로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거리 가짜도 이 규자가 들어가는데 가짜를 읽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이 부수다. 뭐 가인, 아름다운 사람, 가야, 뭐 백녀가야 그런 얘기하죠. 가인, 박명. 아니면 아름다운 사람이 참 이 박복한지 모르겠어요, 명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진도가 막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 각자, 집이면은 뭐가 있겠어요? 집에. 처음에 일단 들어가려면 뭐가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이 있어야 들어가지 문 없이 뭐 어떻게 넘어가나 큐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문이 있어야겠죠. 여기서는 집을 일단 문으로 표현했어요. 집이면 문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각자는 뭐냐? 각자는 뭐 각각 각자 쓰면 되지. 이게 음을 나타내고요. 이게 문이 부수라는 거. 그래서 각각 집 각자. 그래서 보시면요, 강료는 뭐 한 나라의 내각을 구성하는 기관, 장관 뭐 이런 걸 장관을 나타내고요. 그다음 각하, 개각, 뭐 누각, 입각, 종각 뭐 이럴 때 각자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리칠 각자를 보실 텐데요. 물리친다, 사람을 물리친다. 여러분들 물리쳐 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순진하고 착하시고 그래가지고 누가 물리치고 막 거절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런 편인데 그렇게 보이시죠? 저 되게 순박하고 그런 사람인데 뭐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일단 보시면요, 물리친다. 뭐 서서 물리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꿇어 앉아서 물리쳤나봐요. 은근히 독하죠. 원래 막 서서 이러는데 꿇어 앉아서 가라 이런 뉘앙스인데 그렇게 해서 꿇어 앉았어요. 이 사람 꿇어 앉아가지고 야 가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물리치는데 안 갈 장사였나요? 뭐 물론 안 간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 갔어요. 그래 갈게 알았어. 그래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리칠 각자 완성이죠. 이거는 이 앉아있는 사람의 부수. 앉아있는 사람이 물리쳤잖아요 지금. 가는 사람이 뭐 주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물리칠 각자 보시면요, 기각, 이 법률 용어인데요. 기각한다, 뭐 이제 소를 꺼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망각, 잊어버리는 거. 뭐 각하, 각설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매각, 소각, 각자의 이 각자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각자를 보시겠습니다. 다리각은 이거랑 거의 연결되어 있어요. 지적되는 거 이쪽에 쓰겠는데 다리각자, 여러분들 그 신체랑 관련 있는 거는 주로 뭐를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육답을, 그쵸? 네. 여러분들 너무 기억을 잘하세요. 육답을입니다. 그럼 방금 각자, 물리칠 각자 보셨죠? 쫓겨나는 사람하고 앉아있는 사람. 그래서 각자는 이걸 사용합니다. 부수는 답을 부수. 육답을, 그냥 답을 아니죠? 저도 헷갈리는데 육답을 부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다리죠? 그렇게 해서 건각, 각광이 여기 그 3급에 안 나왔었는데 제가 2급인가요? 1급 시험 볼 때 나왔었거든요, 각광이. 그때 제가 이 각자가 헷갈려가지고 틀렸는데 각광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다리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다리 밑에서 이렇게 빛을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쏴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두드러져 보이겠어요, 어두운데. 그래서 각광을 봤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 각자를 이 다리 각자 씁니다. 그리고 뭐 각선미 여성분들 좋다고 하죠. 그리고 뭐 각기병, 뭐 다리 뭐 힘이 없고 그런 걸 나타내는데
다리 각자 이렇게 쓰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색일 간자. 색일 간자. 색이다. 뭘로 색이세요, 여러분? 뭘로? 그 보면 조각할 때 칼로 색이죠. 칼. 그래서 칼도가 우수예요. 칼도가 우수고 그 다음에 간자는 여러분들 방패 간자 배우셨죠? 부스 시간에 왼쪽에 살포시 간자를 써주면은 이게 바로 색일 간자입니다. 물론 부스는 칼도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요, 뭐 일간 스포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출간, 발간, 뭐 간행사 그런 그 출판 관련해서 요새는 뭐 그런 컴퓨터로 찍지만은 예전에는 그 일일이 그걸 파서 조판으로 막 찍어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색일간 그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간자로 계속 쓰니까 제가 지우지 않고 계속 쓸게요. 그 다음에 간간자. 간이 뭐죠? 간 때문이 그 간이죠. 간이 몸에 있으니까 뭐를 쓴다? 보수? 몸과 관련된다. 신체. 그쵸? 방금 다리 각자를 했잖아요. 6단어. 거기에 요 간자를 그대로 또 써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간간자. 간장할 때 간이고요. 부수는 물론 6단어겠죠. 신체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요, 뭐 간담, 간뇌, 간염, 뭐 간자 할 때 간자 이걸 쓰고요. 간담은 이 기출을 배웠다는 거. 그리고 아까 그 물리칠 각자 이 별표를 까먹고 그냥 지나갔는데요. 이 물리칠 각자가 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물리칠 각으로. 그래서 후능도 좀 신경 써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줄기 간자를 보시겠습니다. 줄기 간. 줄기는 이건 그냥 제가 써드릴게요. 설명이 좀 필요해서 이것도. 이렇게 써드리는데 뭐 간자는 여기 있으니까 읽기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뭘 뜻하냐? 이 왼쪽에 이게 있는 게 이 태양을 뜻해요. 뭐 하늘이나 그런 요게 그 해일자잖아요, 그렇죠? 해일자가 지금 뭐 풀 속에 숨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 풀이 이렇게 돌리면은 이거랑 같잖아요, 그렇죠? 풀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튼 해를 나타내는데 보시면 해가 지금 요 사람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내리쬐는 거예요. 햇살인데 햇살이 내리쬐보세요. 여기 막 구름 사이로 햇살이 막 이렇게 타면 왠지 막 그 가지 같지 않나요? 가지 치는 거, 그쵸? 줄기, 빗줄기가 이렇게 새 나오잖아요, 그쵸? 빗줄기. 그래서 거기서 따왔다는 거예요. 줄기간. 빗줄기가 이렇게 새어 나오는 거, 그걸 본 따서 줄기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분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가늠할 간자. 가늠할 간자는 뭐 이거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요. 뭐 여자 셋이 뭐 가늠할 간자인데 이건 뭐 별로 좋은 뜻도 아니고 여러분들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한자도 아니고 여자 셋에 그냥 가늠할 간자니까요. 그냥 그렇게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으니까요. 안 좋으니까 생략하시고 뜻을 이거 간음이란 게 기출됐었어요. 그러니까는 간음, 뭐 간통죄 아시죠? 간음죄도 있고 그런데 안 좋은 뜻. 아무튼 여자 셋 간음할 간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는 물론 여자여고요. 됐고 그 다음 간절할 간절을 보시겠습니다. 간절하다. 어디서만 간절해요? 마음, 그쵸? 마음에서 간절합니다. 마음에서 간절하죠. 그리고 이 위에는 간자, 제가 부수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간자를 쓰고요. 왼쪽에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 위 자체도 간자를 읽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부수는 이 마음심. 이 한자는 주로 지금 제가 계속 뭐 이건 간으로 읽고 이 부수입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형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뜻을 나타내는 거와 음을 나타내는 거 합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부수 설명할 때 형성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형성이에요. 형성. 네. 제가 직접 써서 말씀드리겠는데 형성. 그래서 이 소리랑 형태. 그래서 이 형태는 주로 부수를 나타내고 이건 주로 뜻. 그리고 소리 성자는 이렇게 소리를 나타내는데 부수는 상형이라고 해서 그 본거를 거의 못 든 게 많아요. 주로 뭐 코끼리 상자를 보셔도 상형의 상. 이것도 코끼리를 본뜬 글자고요. 뭐 입구도 입을 본뜬 글자 다 상형인데 부수는 이 마음심도 심장의 부수라고 그랬죠. 심장을 본뜬 글자. 그런데 이 대부분의 거의 한 90몇 프로의 그 한자는 형성의 부수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제가 뭐 진짜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이건 뭐 간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한자가 상형이 부수라서, 형성! 저도 막 헷갈려. 형성이 부수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다는 거, 그거 좀 이해해 주세요. 빨리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청, 간기, 간당, 간절, 간절하게 빈다, 간청, 간절히 청한다 이런 뜻이죠. 됐어요? 네. 그리고 목마를 결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거울 감자, 거울. 거울은 청동거울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그런 금속을 닦아가지고 그걸 비춰서 봤다고 해요.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거울이 아니죠. 금속 하면은 부수가 뭘까요? 바로, 쇠금입니다, 쇠금. 쇠금 부수에다가요, 감자는 이 위에 보세요. 볼감자 있죠? 이거에서 그냥 따왔어요. 그럼 거울을 보잖아요, 사람이. 거울을 보죠. 거울은 딴 데 구석에 받아놓고 그러진 않잖아요. 주로 거울을 이렇게 보죠, 매일. 수시로 끼고 보고. 저는 그런 편은 아닌데, 여성분들은 많이 외모에 신경을 쓰시니까 보시죠? 그렇게 해서 볼까. 거울, 이런 쇠로 된 거울을 본다.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음으로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수는 쇠금.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 예전 거울은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인감. 인감증명 뺀다 하는 때 인감 쓰죠. 그리고 귀감. 귀감은 앞에 거북자. 제가 귀자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굳세다. 굳센 거는 힘을 주로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굳세는 게 힘보다도 좀 뭔가 칼 상징이에요, 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무기가 있으면 좀 굳세지잖아요, 사람이. 야, 너 믿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굳세를 감을 칼도를 나타냈고요. 강자는 이 왼쪽에 이게 산등성의 언덕강인데요. 이게 강자 뒤에도 나오지만 강으로 읽을 때 이게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강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부정문 읽을 뻔했어요. 다음 별이감. 별이가 뭐를 뜻하느냐? 그물을 앞쪽에 그물을 넓혔다 좁혔다 하는 중심적인 뭐라 그러죠? 동아줄을 말해요. 동아줄. 그래서 그물을 좀 넓혔다 좁혔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별이 강자를 보시면요, 동아줄이라고 그러죠. 동아줄은 뭐겠어요, 부수가? 네, 실사 부수입니다. 이거 설명 안 드렸죠? 이거는 칼도 부수고요. 방금 실사 부수고, 별이 강이니까 여기 똑같이 이건 음을 나타냅니다. 성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별이 기강. 기강을 바로 확립해라 이렇게 할 때, 대강, 성강, 오경 그럴 때 쓰죠. 별이. 그리고 핵심 요점 이런 걸 나타내요. 이 그물에도 별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모으고 그런 걸리고 이런 게 있어야 그물이 자꾸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별이 강으로 쓰였고, 다음에 강철강이거든요. 강철강은 강철. 뭐가 없을까요? 철. 예, 그렇습니다. 쇠금 목수겠죠? 철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강은 방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강자를 쓴다는 거, 상등성이가. 이렇게 부수는 바로 쇠금을 쓴다는 거. 강철이니까 말 그대로 강철에 이 강자를 쓰고요. 철강, 강판 그런 데 주로 씁니다. 강철.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매개. 개입할 때 쓰는 끼일 개자. 끼이다. 어디에 끼인다. 이거는 좀 추상적이라 제가 그냥 그림을 그릴게요. 뭐랑 뭐가 있어요. 뭐랑 뭐가 있는데 여기 지금 끼려고 해요, 사람이. 껴서 이렇게 들어가요. 벌써 다 썼습니다. 끼일개. 어떻게 쓰냐면요, 이제 한자 같이 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끼일개자입니다. 끼일개. 잘 안 나와요? 세번을 쓰면요, 끼일개인데 이게 어디 끼니까 매개, 그러니까 둘 사이 관계를 연결해준다 이런 걸 매개라고 그러죠. 매개물. 이 부수는 어디 낀다, 연결해준다. 누가 주로 연결해줄까요? 사람이 연결해주죠.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부수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계속 보시겠습니다. 다개자는 전에 부수 시간에 설명한 거를 이해하시면은 아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수 시간에 제가
이게 그 사람이 죽은 모양이 이거라고 했죠. 이게 뭐 비수 비자인데, 그리고 이렇게 합치면은 뭐 그 견줄비, 그쵸? 견줄비인데 이게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뭐 사람이 서로 그 비슷한 모양을 견준다고 해서 견줄비라고 했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미리 나왔는데 사람은 다 어떡하죠? 다 늙고 죽게 돼 있죠.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을 나타내는, 죽을 산은 아니고요. 이게 뭐라고? 흰 백자가 그 백골, 해골을 나타낸다고 했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다 죽게 돼 있다. 그래서 다 개자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다 개, 부수는 다 뭐 흰백, 다 해골된다. 해골, 백이 부수라는 거. 그렇게 해서 개근, 여러분들 개근상 많이 받으셨죠. 지금 이 한자월드도 다 개근하셔야 돼요. 다 개근하셔서 뭐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어요. 다 그러시겠죠? 그리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덮을 개. 덮는다는 게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덮는 걸 주로 옛날은 풀로 덮었어요. 풀로. 그래서 뭐 덮다, 덮는다의 의미 그런 거는 다 풀초를 쓰거든요. 여기서도 풀로 덮었습니다. 뭘 덮어 씌운다 이런 걸 다 덮는다 이런 풀초를 썼는데 풀초에다가 뚜껑까지 덮었어요. 뚜껑. 이 갈것자인데 이게 뚜껑을 나타내거든요. 여기 밑에가 좀 납작하죠. 뚜껑이고 밑에는 그럼 뭐겠어요? 뚜껑 다 덮는 그릇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밑에는 그릇명자. 이것도 제가 부수기간 설명드렸죠. 그렇게 해서 주로 덮는 거는 풀로 덮는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덮개로 또 만족을 못했나봐요. 풀까지 덮어서 완전 덮을개. 부수는 풀초고요. 그렇게 해서 풀로 덮어라. 그래서 뭐 기계새, 개초, 두개골, 머리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해골. 그렇게 해서 두개골이고요.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슬퍼의 개자. 슬퍼한다. 여러분들 어디로 슬퍼하나요? 이 마음으로, 그쵸? 마음으로 슬퍼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심 무수. 여기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냥 그 온전한 마음심이 아니라 이렇게 왼쪽에 붙어서. 그리고 개자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 슬퍼의 개자. 이걸로만도 개로 기로 읽죠. 기, 이미 기자. 근데 좀 변형돼서 개자를 읽으시면 되고요. 이 슬퍼할 개자. 부수는 마음심. 마음이 슬프다. 그렇게 해서 뭐 개탄. 막 분하거나 못마땅해서 막 개탄한다. 막 머리 띠들고 개탄 막 이러죠. 그때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랑 연결해서 대개 개자를 보시겠습니다. 대개가 뭐 이런 대개 말고요. 큰 게 킹크랩 이런 거 말고 대부분 대개. 옛날에는 대개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런 뭐 기계라든지 아까 그 선반도 그렇고 지금 뭐 스테인리스나 뭐 철로 많이 만드는데 옛날에 철 같은 걸 많이 잘 가공했나요? 지금같이 힘들죠. 주로 나무를 가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개 해체로 대개 나무를 가고서 많이 만들었죠. 사물을. 그래서 나무를 쓰시면 되고 개는 요 그대로 기자를 개자를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대개 개 대체로 개가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요, 뭐 개념, 그냥 좀 개념 좀 있어라고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뭐 개론, 무슨 나 개론, 대개, 뭐 개괄 할 때 이런 개자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2과를 또 끝냈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해 다 가셨겠죠? 물론 안 가시는 부분 다시 돌려들으시면 되겠고요. 2강은 그럼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강에서 다음 3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